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운명을 가를 3차전 중국 축구 대표팀이 자카르타 원정에서 인도네시아와 맞붙습니다. 이 경기 단순한 한판이 아닙니다. 이기지 못하면 월드컵 본선은 끝입니다. 무승부, 그마저도 위험합니다. 사실상 지면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정말로 생사가 갈리는 승부입니다. 지금 중국은 조 최하위, 승점 6점, 꼴찌입니다. 이 경기에서 지면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6연속 본선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또 안게 됩니다. 게다가 상대는 인도네시아, 홈팬 8만 명이 꽉 들어찬 지옥의 갤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 이미 사우디도 바레인도 이곳에서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레이는 부상으로 빠졌고 이제는 10대 신예 왕즈동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처지. 모든 상황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기는 것뿐입니다. 중국 축구의 운명이 걸린 단 한 판,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전 아시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대표팀의 현실,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 2차 예선 C조 4팀 중 당당히 꼴찌, 2승 6패, 승점은 고작 6점입니다. 믿기시나요? 중국이 지금 조 최하위라는 사실. 물론 아직 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상태로라면 2022 월드컵 본선 절대 못 갑니다. 사실상 6연속 월드컵 탈락이 눈앞입니다. 돌이켜보면 중국이 마지막으로 월드컵 본선에 나간 건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무려 2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했죠. 그 긴 시간 동안 아시아 축구는 크게 변했고 이제는 인도네시아조차 중국보다 더 무서운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언론은 여전히 희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본선 진출이 눈앞이다.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진짜입니까? 승점 6점에 조꼴찌인데요. 마지막 경기에서 인도네시아에게 지면 바로 탈락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걸 보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모습이 더 안타깝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문제는 단순히 전술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선수들은 조용하고 협회는 무대응, 언론은 낙관. 이게 과연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나라의 태도일까요? 지금 중국 대표팀에게 남은 시간은 단 90분. 이 한 경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적과 분위기를 보면 중국 축구는 다시 한번 월드컵 문턱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중국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전술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훈련은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공격 루트, 수비 위치, 세트피스까지 다 준비했다는 말도 들려요.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기 중 돌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말처럼 쉬운가요? 기본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유연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중국 대표팀은 공수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리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해오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볼을 뺏겨도 압박이 없고 수비 라인은 금세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조직력 부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단지 개개인의 기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이 부임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의 전술 철학이 선수들에게 제대로 심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감독이 무슨 전술을 써도 선수들이 그걸 일관되게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공격 상황에서 측면 돌파가 이루어져도 문전 앞에 위치한 선수가 늦게 들어오거나 이선 침투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면 결국 크로스를 올려도 연결이 되지 않죠. 수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빠르게 전진하면 수비 라인이 제각각 움직이고 커버 플레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만 뚫리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훈련 부족이고 시스템 부재입니다. 심지어 중국 언론조차 지금은 실수하면 바로 탈락이라며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대표팀의 불안정함이 이미 대중에게까지 체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원정 경기, 자카르타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뜨거운 날씨, 열광적인 홈 관중, 그리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모든 조건이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이 과연 어떤 해법을 준비했을지 궁금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극적인 반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인 조직력이 잡히지 않은 팀이 압박 강한 원정 경기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중국 대표팀의 가장 큰 적은 상대팀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스템, 통일되지 않은 전술, 그리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중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 경기는 자카르타 갤로라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관중수 8만 명, 인도네시아 축구의 성지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열기 넘치는 경기장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무너졌고 바레인도 졌습니다. 심지어 호주조차 무승부에 그쳤어요. 딱 하나, 일본만이 이곳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 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이곳은 명백히 홈 어드밴티지가 엄청난 경기장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90분 내내 쉴 틈 없는 응원 소리. 심판도 선수도 심지어 관중조차 모두가 인도네시아 편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요? 이건 말 그대로 극한의 도전입니다. 중국 대표팀이 자국에서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간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예전과 전혀 다른 팀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활약하던 귀화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이 팀의 전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출신 선수들이 기술과 스피드를 동시에 갖추고 있고 감독도 그 스타일에 맞춘 전술로 팀을 빠르게 재정비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경기에서 승리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전혀 다른 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홈 분위기,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 중국에게 자카르타는 단순한 원정이 아니라 축구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축구의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팀의 에이스 우레이가 부상으로 월드컵 예선에서 아웃됐습니다. 중국 대표팀 입장에선 이보다 더 큰 악재는 없습니다. 우레이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대표팀에서의 경험, 골 결정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존재감, 모든 것을 갖춘 중국의 유일한 클래스였죠.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냐고요? 바로 18살 왕이동, 중국 슈퍼리그에서 올 시즌 10골 1도움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입니다. 재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지금 국제대회 경험은 단 1분도 없습니다. 그런 선수를 자카르타 원정처럼 살벌한 경기에서 선발로 내보낸다고요?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사실상 미래를 현재에 강제로 끌어내는 선택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대표팀은 대체 자원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왕이동이 경기 도중 흔들린다면 교체 카드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부재, 그리고 세대 교체 실패의 민낯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었다면 우레이가 빠져도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있어야 하고 왕이동 같은 유망주는 천천히 단계별로 키워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는 지금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한 명의 10대 선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동이 아무리 잘해도 그 책임이 너무나 무겁고 그 무게를 이겨내기엔 아직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일단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완벽한 전력은 아닙니다. 주전 수비수 조르디 아마트와 엘칸 바그오트, 그리고 주전 골키퍼 마르텐 페스가 이번 경기에서 결장합니다. 아마트는 부상, 바그오트는 가족 출산, 페스는 경고 누적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선 호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상대가 약해졌을 때 더 흔들리는 팀입니다. 이런 기회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책골, 백패스 실수, 급한 전개로 자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실수하지 말자. 지금 중국은 승리가 필요한 경기가 아닙니다.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 대표팀은 압박감 아래에서 유난히 멘탈이 흔들리는 팀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상 우위가 있다 해도 경기장 안에서의 실수 하나면 그 우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동량 많은 팀입니다. 귀화 선수들이 빠져도 기본적인 조직력과 에너지는 살아 있습니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까지 더해진다면 중국이 경기 주도권을 쥐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상대 결장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언제나처럼 중국 자신입니다. 브랭코 이반코비치, 경력만 보면 유럽과 아시아 무대를 넘나든 노련한 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 대표팀에서 그의 철학, 그의 전략이 느껴지십니까? 공격 패턴은 단순하고 세트피스는 위협적이지 않으며 교체 타이밍도 번번이 늦습니다. 결국 상대에게 읽히고 흐름을 뺏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경기에서 왕이동 선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입니다. 물론 그는 유망주이고 슈퍼리그에서 성적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원정 같은 전장의 중심에 설 준비가 되었을까요? 지금 중국에 필요한 건 미래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경기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감독이 전략적 계산보다 한 방에 의존하는 승부수를 꺼낸다면 그건 이미 전술의 실패를 인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건 단 하나, 인도네시아전 결과에 달렸습니다. 중국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비기면 탈락, 지면 대참사.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에이스 우레이는 부상으로 빠졌고 왕위동 같은 신예에게 모든 걸 맡기기엔 국제무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직력은 이미 와해됐고 감독의 전술도 무색할 만큼 팀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을 바라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싸움, 모든 걸 걸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중국 대표팀이 그런 폭발적인 투지나 결단력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과연 중국은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탈락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